총, 균, 쇠, 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서문, 왜 세계 역사는 양파와 같은가?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인류의 역사를 양파에 비유하며 역사적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층을 하나하나 벗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리적, 환경적 요인, 기술과 병균의 발전 과정, 정치, 사회 구조의 형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역사를 이루어 왔음을 강조합니다. 프롤로그, 얄리의 질문. 유기니의 정치 지도자인 얄리가 제러드 다이아몬드에게 왜 유럽인은 많은 짐, 즉 문명적 도구와 발전 가지고 있는데 유기니인은 그렇지 않은가?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책의 주제이자 목표로 설정됩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인종적 우월성이나 선천적 지능 차이보다는 환경과 지리적 조건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하려 합니다. 일부 에덴에서 카아마르카까지 1장 출발선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을 다루며 인류의 이동 경로에 따른 지리적 차이가 이후 문명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합니다. 각 대륙의 환경적 조건이 인간 사회의 경제적 기반과 사회 조직의 형태를 결정하게 되면서 인류의 초기 발전 속도의 차이를 초래했습니다. 2장 역사의 자연실험. 폴리네시아 제도를 예로 들어 서로 다른 환경적 조건에서 발생한 사회적 정치적 구조의 다양성을 탐구합니다. 같은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다른 환경에 놓였을 때 발생하는 차이를 다루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왕정, 부족 사회, 평등주의 사회 등이 형성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과정이 일종의 자연 실험이 되어 문명의 지리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줍니다. 3장 카아마르카에서의 충돌.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며 유럽이 가진 기술적 우위, 병균에 대한 면역력, 조직화된 군사력 등이 결합하여 잉카와 같은 강력한 문명조차도 무력화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이 사건을 통해 인류사의 발전에 있어 환경적 기술적 요소가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합니다. 2부 식량 생산의 기원과 확산. 4장 농업의 힘. 농업의 발명이 인구 증가와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문명화를 가속화했다는 점을 다룹니다. 농업의 발달이 단순한 먹을거리 제공을 넘어 사회 조직화, 분업, 계급 구조의 형성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더 나아가 기술과 문화 발전의 토대를 형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업이 시작된 지리적 위치가 각 문명의 초기 조건을 크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5장 역사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농업과 가축화는 인류에게 새로운 재화를 제공하고 이 재화의 차이가 사회 간 불평등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가축의 존재가 병균의 발생과 면역 형성에 기여했으며 유럽인이 병균에 대해 높은 면역력을 가지게 된 이유가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자원 분포의 차이가 군사력과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후일 제국주의적 확장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6장 농경, 선택의 기록. 농경의 시작이 자명한 진보로 여겨지지 않았음을 다룹니다. 농경이 수렵 채집보다 항상 나은 선택이 아니었기에 일부 사회는 농경을 수용하고 다른 사회는 수렵 채집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이는 환경적 조건과 자원 분포가 영향을 미쳤으며 농경을 선택한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 간의 발전 차이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7장 아몬드를 재배하는 법. 특정 식물의 재배와 가축화가 쉽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몬드와 같은 식물은 인간의 농업 기술을 필요로 하는 까다로운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적절히 재배된 식물이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배가 가능한 식물이 각기 다르며 각 지역의 환경에 따라 농업의 성패가 결정되었습니다. 8장 사과가 문제였을까? 인디언이 문제였을까? 북미와 유라시아의 농업 발전 차이를 다루며 지리적 환경적 조건이 이러한 차이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곡물 재배가 가능했지만 북미에서는 어려웠는지를 통해 지리적 요인이 문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합니다. 9장 얼룩말과 불행한 결혼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 법칙. 동물 가축화의 어려움과 성공을 설명하며 특정 동물만이 인간과의 융화에 적합했음을 밝힙니다.
안나 카레니나 법칙을 인용해 가축화가 성공하려면 여러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가축화가 문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10장 드넓은 하늘과 기울어진 축.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 방향축이 식량, 기술, 가축, 인구 등이 쉽게 확산될 수 있게 한 지리적 요인이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반대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의 남북 방향축은 이러한 확산을 어렵게 만들어 대륙별로 문명의 발전 속도의 차이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3부 식량에서 총, 균, 쇠로. 11장 가축의 치명적 선물. 가축화된 동물이 인간 사회의 병균을 전파했으며 유럽인이 가진 병균에 대한 면역력이 다른 대륙의 문명과의 충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설명합니다. 천연두, 홍역과 같은 질병이 신대륙에 전해졌을 때 그곳의 원주민은 큰 피해를 입었고 이는 유럽인의 정복을 더욱 용이하게 했습니다. 12장 청사진과 차용한 문자. 문자의 발명과 확산이 문명 간의 교류와 지식의 축적에 기여했음을 설명하며 문자가 일부 문화에서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에서 차용된 경우도 많았음을 분석합니다. 문자의 보급과 발전이 문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3장 필요의 어머니. 기술 혁신이 단순히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발견과 타 문명으로부터의 차용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음을 설명합니다. 다이아몬드는 기술 발전이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문명은 다른 문명의 기술을 도입하며 발전 속도를 높였습니다. 14장 평등주의에서 도덕 정치로. 초기 인류 사회는 평등주의적 성향을 띠었지만 정착 생활과 잉여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계층화와 권력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계급이 형성되고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가 생겨나며 이는 더 큰 문명의 형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부 6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15장 얄리의 종족. 유기니의 사회 구조와 환경적 요인이 그들의 정치 경제적 발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유기니인은 유럽인과 다른 환경에서 자라며 독특한 발전 경로를 따랐고 이들이 갖춘 환경과 생태적 조건이 그들의 사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합니다. 16장 어떻게 중국은 중국이 되었을까? 중국 대륙의 지리적 통합이 단일 국가 체제를 가능하게 했으며 중앙 집권적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리적 조건 덕분에 하나의 문화권과 정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7장 폴리네시아로 빠르게. 폴리네시아의 섬들이 서로 다른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며 빠르게 정착해 다양한 정치 체제와 사회 구조를 형성한 사례를 분석합니다. 18장 반구의 충돌. 신대륙과 구대륙 간의 충돌 과정에서 환경적 지리적 차이가 어떻게 역사적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합니다. 특히 질병, 기술, 사회 구조의 차이가 양반구 간의 격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19장 어떻게 아프리카는 흑인의 땅이 되었을까? 아프리카의 인구 분포와 민족적 구성의 지리와 기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설명합니다. 대륙의 지리적 특성이 아프리카 내 인구 이동과 민족의 정착 패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장 일본인은 누구인가? 일본의 지리적 특성과 외부 요인이 일본인의 민족적 정체성과 발전 경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룹니다. 일본은 그 특수한 지리적 조건 덕분에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과학으로서 인류사의 미래.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인류 역사를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적 불평등의 뿌리를 밝히는 것이 빈곤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길임을 암시합니다. 후기 총균수의 관점에서 본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현재의 경제적 격차를 과거의 지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하려 하며 특정 국가가 부유하고 다른 국가가 가난한 이유를 그의 이론으로 재해석합니다.